문제 때문에 외국 컴퍼니 생활을 못한다. 재활 트레이닝을 하루에 12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. 무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재파열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. 한국에서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레퍼토리들을 조금 도전하는 것 같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발레리노 이승용입니다. 일단은 부담감이라기보다는 문제 자체가 없어요.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군 문제 때문에 외국 컴퍼니 생활을 못한다. 젊은 무용수들 같은 경우에는 노라고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발레단, 유럽 발레단을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, 난 군대가 걸려있으니까 외국에 못 나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외국에 나가서 또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안 해보고 안 될 것 같아, 미리 지레 겁먹어서 난 못할 것 같아,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떡하지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시간은 흘러갔어요.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어떤 준비들을 하고 어떤 서류들을 준비를 해서 발레단 오디션을 봐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도전을 해야 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 싶어요. 그 계약서를 받았을 때 저도 내심 나름 만약에 단장님께서 군 문제 때문에 계약을 못한다거나 이런 질문을 하시면 어떡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시지도 않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바로 2년 풀 컨트랙을 처음에 받았었고, 그래서 군 문제에 대한 언급은 발레단 측에서 전혀 하지 않았었던 걸로 제 경험상 재활 트레이닝을 거의 하루에 12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. 12시간에서 13시간. 아침에 11시에 재활 트레이닝 센터에 가서 거의 밤 11시까지 거기서 계속 운동하고 밥 먹고 중간에 휴식 취하고 다시 일어나서 운동하고 매일 그냥 그 센터에 한 12시간을 그렇게 운동했고,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제 담당 의사와 재활 트레이너한테도 콩쿠르를 나가야만 한다. 제 담당 의사랑 재활 트레이너는 무조건 지금 나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, 너 보통 1년 이상 운동하고 재활해야지만 다시 무대로 돌아갈 수 있다. 무대 모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재파열이 될 수 있다라고까지 그런 거 안 들렸어요. 저는 솔직히 무조건 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정말 고강도로 하드 트레이닝 해서 몸 만들고 다시, 그리고 이제 그거 하나의 감사였던 것 같아요. 무대에 그냥 다시 올라가서 춤을 출 수 있었다. 그래서 매 무대가 너무나 소중했고 너무나 벅찼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그 어떤 무대보다. 아무래도 발이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래서 정말 그냥 하드 트레이닝 했다. 그렇기 때문에 있지 않았을까.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춤을 춰왔던 그 삶들이 확 스쳐 지나가더라고요. 그 시상식 때 제 이름이 딱 불리는 순간 확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. 또 군 문제 이런 거를 떠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다쳐왔고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 희열이 있던 것 같아요. 내가 내 스스로를 드디어 이겨냈다라는 그 희열감을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하고 제가 고민했던 것들은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. 우선적으로 원어적인 부분에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슬로바키아 모국어가 따로 있어요. 어찌됐던 건 무용단 안에서 마스터와 이야기를 할 때는 영어로 저희에게 전달을 해주시고 무용수들끼리 소통을 할 때도 영어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영어가 잘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좀 빨리 땡기고 싶어서 처음 발레단을 갔을 때 룸메이트를 구했어요. 발레단 안에서. 그래서 이태리 친구와 같이 쉐어하게 됐었고, 그 친구와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소통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. 너무 저랑 성격도 잘 맞는 친구. 그러다 보니까 금세 늘어버리더라고요.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. 레파토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레파토리들을 조금 많이 할 수 있었어요.
그 레파토리들이 무대에서 봤을 때 전혀 작은 규모의 레파토리들이 아니었거든요. 클래식 전막 할 수 있고 클래식 전막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올려지지 않았던 창작 전막을 올릴 때도 많고 우리나라 무용수들이나 우리나라에서 발레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할 때 중형 컴퍼니나 소형 컴퍼니는 대작이 없을 거야. 좋은 레파토리가 없을 거야. 아 이거는 아주 큰 오산이라고 저는. 무용단에서의 생활은 저한테 너무 센세이션했어요. 발레단 생활이라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그 단체 안에 있는 무용수들과 마스터들과 이런 교류들이잖아요. 예술적인 부분에서 서로 정말 윈윈하면서 올라갈 수 있었던 생활을 저는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발레뿐만 아니라 삶에도 제가 이거를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티칭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생활 자체가 그냥 항상 매일이 그냥 정말 그런 말 하잖아요. 매일이 예술 같다. 딱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. 정말 매일매일이 예술 같았어요. 심지어 그냥 아침에 발레 극장 가는 출근하는 길조차도 행복했어요. 제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. 1년, 2년 이 정도 생활을 하면은 또 다른 곳에서 살고 싶어요. 제가 하고 있는 예술이 이런 거고 제가 추고 싶은 춤이 이런 거랑 또 다른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.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동양인 저런 감정이 나올 수 있고 저런 표현력이 나올 수 있고 저런 춤을 출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유럽에 계신 관객들한테 증명해드리고 싶어요. 부상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정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즐겁고 행복하게 춤을 추면서 나를 보러 온 관객들에게 하나 정말 조그만한 감동이나 가슴 뜨겁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해주는 예술을 할 수 있는 무용수가 되보려고 조금 노력하려고 합니다. 네. 도전하는 것보다 아무도 것보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셨습니다.